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도와드리는 요박사 레오입니다. 오늘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기 위한 당당하게 장점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가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에서 되게 적극적이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잘못되고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학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피드백 받은 것들, 또는 MBTI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검사 결과들을 보면 거기 본인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풀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의 장점이 넉넉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향형 사람들, 이 장점을 보면서 난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되게 그렇게 진지하게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분석을 하거나 심층적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심리검사 결과나 남들이 장점이라 그러면 그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나의 장점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열된 장점에 대해서 균형적인 장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다, 이 세 가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너무 행동지향적이다, 딱 한마디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게 너무 강점으로 보여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단점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사람들이 절 되게 좋아합니다, 친화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관계중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관리, 성실, 근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대인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갈등관리, 이런 대인관계 패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관리, 실행력, 추진력, 목표, 지향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 영역 이상의 장점들이 골고루 포함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군데만 몰려있을 때에 다른 곳에서 그 장점은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MBTI 보고서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때 했던 여러 가지 심리검사 보고서 혹은 역량진단 보고서를 찾아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용어들을 회사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혹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회사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직장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면접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직장 생활이 풍부하고 오히려 다른 개인적인 생활이나 정서적인 삶,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익숙하고 잘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용어들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고, 저는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목표가 정해지면 추진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우 몰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점들을 풍부하게 자기관리, 대인관리, 성과관리 차원에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회사에 맞는 장점을 뽑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나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업계와 푸드 인더스트리와 스타트업 업계는 아주 다른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장점을 어떤 회사든지 상관없이 내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양한 장점의 풀들 중에 이 회사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단점들을 말할 것이냐, 이 부분에 주의를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맛있는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그 장점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내 장점들을 충분히 많은 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회사에 적합해 보이는 장점들을 선별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에 대한 맞춤형 혹은 그 직무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 면접관이나 서류 전형 평가자들은 훨씬 더 당신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일즈맨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만 영업사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끝도 없이 제품 자랑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장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세일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